예, 보시는 것처럼 이 검찰의 칼날 위에 서 있는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입니다. 출국 금지에 이어서 오늘은 자택과 집무실 등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감찰 받은 것을 인정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특감반 조사를 받은 것을 인정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네,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무마 지시가 있을까?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조국 수석. 조국 장관님하고도 평소에 뭐 친분관계 이런 거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네, 지금까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택, 부산시 집무실, 아직 뭐 사표 수리가 안 됐더라고요. 집무실까지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이 정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면 우리 조 전 장관 사태로 좀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이현재 의원님. 검찰 수사가 좀 진척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게 이게 조국 전 장관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실에 당시에 유재수 이 당시 금융감독원에 이제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감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이 중단이 됐고 75일 만에 이 사람은 그냥 사표를 썼고 그 다음에는 바로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자, 여러 가지 어떤 그 관련 업체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 내용에도 불구하고 감찰이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그 중단이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이미 폭로를 한 바 있죠. 당시 어떤 외압에서 감찰이 중단됐다는 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누가 그럼 감찰을 중단시켰는가? 그리고 이 혐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에 경제부시장까지 되면서 승승장구를 했는가? 바로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자택 압수수색까지 당한 구체적인 이유, 김태우 전 수사관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유재수 국장은 K모 자산운용사가 420억 원 상당의 성장 사다리 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우정사업본부 등의 압력을 행사하는 등 3건의 비위 혐의를 자행한 것인데 벤츠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무원 급여로는 누리기 힘든 환경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자녀 학교를 비롯하여 워싱턴 DC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각종 비위 사실을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를 했었는데 화면 같이 보실게요. 오늘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펀드 운용사 대표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네. 유재수 전 부시장이. 골프채 잘 쓰겠습니다. 상당히 정확합니다. 만약 저게 사실이고 지금 보도가 진짜 사실이라는 근거에 말씀을 드리면 저건 정말 부적절하죠. 저게 그러면 업체 관계자에게 부산시장이 전 경제부시장이지만 그전에는 또 금융에 근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근무했던 사람이 업체 관계자에게 골프채를 받고 뭐 드라이버도 받고 항공권도 받고 차량도 공급받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이제 해명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업체에서는 뭐라고 평소에 알고 있는 지인이기 때문에 그냥 선의로 줬다는 거예요. 대가성이 없었다고.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을. 왜냐하면 그래야 법방을 피할 수 있지 않겠어요? 대가성이 검거가 안 되면 확인이 안 되면 사실 처벌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 일했던 사람한테 기업에 있는 사람 이걸 그냥 줬을 일은 없잖아요. 저게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준을 넘어서는 것들이 제공됐기 때문에 저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 이거는 도저히 뭐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면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비위 정황들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재수 전 부시장은 이 청와대 감찰을 벗어나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사직을 하셨잖아요. 절차 없이. 그리고 당에 가셨어요. 민주당의 금융정무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맞습니까? 예, 전문위원으로 맞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인데 그냥 사표 받고 끝났어요. 맞죠? 통상 당에 갈 때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유재수 국장은 수사 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조용히 사표만 쓰고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차로 연전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검찰 출신 특감반원들은 이거 큰 문제된다라고 서로 얘기하며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목소리에서 들었던 저런 여러 의혹들 때문에 검찰이 오늘 압수해까지 좀 본격적으로 진행한 거고요. 유재수 전 부시장은 승승장구. 자, 유재수 전 부시장을 채용했던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국감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거기서 목표해가지고 당으로 옮겼다가 결국 이제 이 중요한 부산의 경제부시장으로 왔는데 능력이 있어서 계속 되고 있어야 된다. 이래 보십니까? 부정부패를. 아직까지는 그냥 말만 우승하지 않습니까? 위법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당연히 금융위원회에다가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질의를 했을 텐데 전혀 듣지를 못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제가 나름대로 아는 인맥을 통해서 인맥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일일이 됐습니다. 근무했던 곳에 자, 시장님, 제가 묻지 않은 거는 답하지 마세요. 청와대 내부하고 금융위원회하고 오간 이런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내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당시에도 좀 논란이 있었나 봅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그런데 아직 유재수 전 부시장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갔다고 했는데 사직서가 수뢰가 안 된다 봅니다. 이 정도 의혹이 나오고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규모 압수수색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금융위원회에서 실행됐잖아요. 그런데 경제부시장 이 중책의 사표를 수리를 안 했다는 것. 사표 수리가 안 됐다는 것은 다음 내정자도 아직까지 내정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건데 부산시 경제부시장 정말 중역입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비워둬도 되는가 참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사람 뽑을 때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 크로스 체크를 안 하는지 이렇게 쉽게 뽑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네요. 저 금융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국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높은 자리거든요. 경제부시장이 얼마나 큰 자리인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감찰 이후에 일정 시간 자숙하는 기간도 없이 오히려 영전을 하게 된 겁니다. 개인 비리가 있어서 감찰을 받았는데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영전을 하게 됐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저는 만약 이 검찰의 수사 결과 또 재판 과정에서 이 비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유재수 전 부시장 하나만 책임질 일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확인도 하지 않고 여전히 이 금융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무위 알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으로 임명한 더불어민주당과 또 부산 오거돈 시장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겁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첩보를 입수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왜 감찰을 멈췄다는 겁니다. 작년 연말 국회 운영위에서 유재수 국장의 비위 혐의를 물어보자 조국 수석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지인 사건을 조회하지도 아니한 저에게는 불법 별건 감찰을 하고 범법자라는 프레임을 덮어 씌웠습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생활 문제다라고 조 전 장관은 얘기하고 있는데 조수민 부장. 네. 뭐 청와대 민정수석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뭐 골프채 받아서 고맙다라는 문자를 이렇게 구체적인 게 있는데 사생활 문제다.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실이 그걸 덮었다. 좀 잘 이해는 안 돼서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금융위 정책국장은요. 금융기관의 정책을 알리고 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골프채를 선물 받고 항공권까지 받았다? 맞아요. 이거는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고 당시에 수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진적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2월에 이미 김태우 전 수사관이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덮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또 다른 민정수석실 특감 반원이 증언을 했습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요. 자녀 유학비까지 유재수 씨가 받았는데 이것을 보고 왔는데도 조국 수석이 덮으라고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고요. 이 특감반의 관계자는 당시에 조사 중단 지시를 받고 이인걸 특감반장이 굉장히 분개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로 덮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유재수 전 부시장, 과연 조국 전 장관의 시한폭탄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저희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